제 42.19km를 3시간 52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이곳 석촌호수에서 생애 최초 풀코스는 4시간 16분이었는데요.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실제 코스에서는 연습 삼아 달릴 때 3시간 52분에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게 달리다가 멈췄다 달리면 더 힘들다라는 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후반부에 소양 2교 이 건너서 출발점인 춘천 종합운동장으로 골인하기 위해서 시내 도로를 갓길을 타고 달리는데 교통신호등이 자주 걸렸습니다. 교통신호등. 출발은 새벽 한 4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한 4시간 가까이 달렸기 때문에 한 8시 한 20분 정도에 골인한 거죠. 새벽 4시 반부터 오전 8시 20분까지 한 3시간 52분 정도 달렸는데요. 8시 전후로 해서 토요일날 출근 차량들이 엄청나게 교통정체가 있어서 신호가 자주 걸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게 달리다가 잠깐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멈췄다 또 달리려고 하니까 무릎 관절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자, 다시 이곳 석촌호수 서호 동쪽입니다.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서호 동쪽 조깅로에서 북쪽 방향,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꽤 많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은 한 13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10도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에는 굉장히 신호되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무릎 관절이 너무나도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생애 두 번째 42.19km를 3시간 52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석 달 후 100일 정도 후인 2002년 9월 달에 문화일보 통일마라톤 대회라고, 그것은 파주의 임진각에서 파주 종합운동장을 왕복하는 코스에서 펼쳐졌는데요. 그 코스는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업다운이 심해서 그 당시에 그 문화일보 통일마라톤이 저의 공식 마라톤 대회 첫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석촌호수에서 생애 최초 연습 삼아 풀코스 달린 거나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코스에서 연습 삼아 나홀로 달리는 거나 다 혼자서 나홀로 달리기였는데요. 공식 대회에 나가서 최초로 완주한 것은 저의 생애 세 번째 풀코스인 2002년 9월 하순입니다. 문화일보 통일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런데 업다운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당시에 저의 동생,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부장급이죠.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저보다 나이가 5살 젊은 동생과 함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같이 골인을 했습니다. 같이. 동생이 저의 첫 공식 대회 출전이라고 제 옆에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비슷하게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맞잡고 피니시 라인 42.19km 지점, 26.4마일 지점, 대고리길 여행의 종착점인 피니시 라인을 동생과 제가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골인했던 게 저의 생애 세 번째 풀코스 마라톤 완주이자 공식 대회 첫 마라톤 완주였던 2002년 9월 30일이었을 겁니다. 2002년 9월 30일 문화일보 통일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달리기에 열정이 많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02년 10월 20일 드디어 꿈에도 그렸던
조선일보 7천 마라톤 실제 대회, 그 전에 6월 1일 날은 연습 삼아서 춘천 마라톤 코스를 혼자서 달린 거고, 그에 반해서 실제 대회가 2002년 10월 20일에 춘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날 공인중개사 시험 날짜와 겹쳐버렸습니다. 겹쳐버려가지고 정말 제가 마라톤을 열심히 퇴근 후에 이틀에 한 번씩 이곳 석촌호수에서 4바퀴씩 10km씩 달려왔고, 주말에는 21.0975km 하프코스를 매주 달려왔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강에서 LSD 훈련으로 32km, 35km를 달려왔고, 그 정도로 열심히 달리기를 해온 저로서는 꿈에도 그리던 빅3,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인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실제 대회에서 뛰고 싶었는데, 그날 공인중개사 시험과 겹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개 겹쳐버렸다. 결국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보게 되면 1년을 더 기다렸다 봐야 되는데, 공부했던 게 수개월 동안 공부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날 시험을 보고 2002년도 10월 20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은행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장롱 자격증입니다. 장롱 속 면허가 있듯이 장롱 속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21주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 그러니까 21년 전 2002년 10월 20일 공인중개사 시험과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출전 날짜가 겹쳐서 눈물을 머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시험이 지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요즘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 한 7, 80% 풀고 나머지는 그냥 찍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바람에 그 꿈에도 그리던 우리나라 빅3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자, 여기서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나무 데크 시설이 있고요. 자,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깅로입니다. 동쪽 방향. 자, 반대로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이곳은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마친 다음에 바로 내 식구가 승용차를 타고 잠실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저를 뺀 나머지 3식구는 아들, 딸, 아내 3사람은 잠실 한강공원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날리기. 바람이 그날도 굉장히 쌀쌀하게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추운 날씨였는데요. 연날리기를 하라 하고 저는 잠실 한강공원에서 여의도까지 왕복하면 34km입니다. 여의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7km 지점이 잠실 한강공원 잠실 나들목이어서 왕복을 하면 34km인데요. 가족들은 잠실 한강공원에서 연날리기를 하라고 하고, 그 당시 아들, 딸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연날리기를 하라고 하고, 저는 그곳 여의도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잠실한강공원에 도착하기 약 한 7km 전, 7km 전이니까 어디 정도냐면 동호대교 근방입니다. 동호대교를 통과해서 출발했던 잠실 한강공원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졸렸습니다. 너무나도.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거나 시험을 치르느라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34km 달리기를 목표로 달리기를 하던 중 34km 중에 7km를 남긴 구간이니까 약 27km를 달린 지점이죠. 27km 정도를 달린 동호대교 부근에서 너무나도 잠이 쏟아져서 막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이 그러게 이렇게 여기서 졸다가는 잠들다가는 쌀쌀한 밤 공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휴대폰도 없어서 어떻게 가족들한테 안심시킬까. 원래 빨리 달리기 해가지고 가게 되면 빨리 달리기를 해서 가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7km면 한 35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야 되니까 1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날 저녁이 가까운 시간이라서 저녁이 아니라 아마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8시, 9시 정도. 그래서 행인들도 거의 없고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4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자 4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자 제 옷을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제 옷 2개를 파랑색 윈드 자켓과 남청색 티셔츠를 걸어놨습니다. 자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자 석촌호수 거리 표지판이 여기 원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0m 2563m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0m 2600 자 0m 2063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m 2563m 그러니까 출발점이자 도착점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의 놀이기구를 즐기는 시민들의 아우성 괴성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 걱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천우신조로 그때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서 동쪽으로 약 한 1.5km 지점에 있는 성수대교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구세주 같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세주 같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을까요? 성수대교가 1994년에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재건설이 됐다가 다시 차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차선을 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 10월 20일에 그래서 성수대교 재건설 후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공사장이다 보니까 성수대교 남단에 컨테이너 박스에 인부들이 거기 근로자들이 거기 몇 분이 비상대기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빛이 보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전화해서 안심해라 여차이차 해가지고 동호대교부터 즉 피니시 라인을 34km 지점을 7km 앞둔 동호대교 즉 27km 지점부터 너무 졸려가지고 걷고 있다라고 알리고 나머지를
걸어서 거기 가족들한테 이제 갔었습니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달리기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명언입니다. 자, 어떤 명언이냐? 자, 호수라는 카페가 보이시죠? 석촌호수라는 카페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석촌호수 카페가 있는데요. 자, 그 책에 어떤 멋진 말이 있냐면,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이 되기 시작한다. 청년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고, 반대로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열정적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 이후 오늘 2023년 10월 20일까지 무려 21년 7개월 20일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자, 풀코스 완주 횟수는 지난 2주 전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한 날이 지금부터 2주 전인 2023년 10월 6일인데요. 그 출간을 기념해서 제가 생애 93번째 42.19km를 한강공원에 나가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왕복 풀코스를 달림으로써 생애 93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그러한 마라톤 역사에 있어서 저의 마라톤 훈련의 산실이 바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서호 북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50분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요. 자,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가지고 석촌호수의 완연한 가을, 깊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간접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 가을의 중심 10월, 10월의 중심 10월 중순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23개 국립공원에 단풍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매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악산, 또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 이런 데도 단풍이 많이 물들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이번 주말이 단풍의 절정일 것 같고요. 북한산은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단풍의 절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 단풍의 향연, 가을의 향연을 만끽하시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뜻깊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서호 북쪽 조깅로에서 남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깅로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좀 잠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제 옷을 들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서호 북동쪽 코너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안내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송파 둘레길은 송파구를 외곽으로 한 바퀴 도는 송파 둘레길도 21km 정도, 마라톤 하프 코스 정도 길인데요. 자, 송파 둘레길은 한강 자전거길, 성내천 자전거길, 장지천 자전거길, 탄천 자전거길 4개로 연결하는 송파구의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송파 둘레길 길이가 21k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 중에 한 곳이 이곳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그 구간은 아닙니다. 송파구의 한 복판에 있는 게 석촌호수다 보니까 송파 둘레길 구간은 아닙니다. 자, 삼전도비가 50m 거리에 있습니다. 자, 삼전도비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달리기 하기 전에 제가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잠실역 근방에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이게 기어가 고장 나가지고 제 자전거 이렇게 세워뒀는데요. 자전거를 수리하고 여기다 잠궈 놨습니다. 자, 이곳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는 곳도 있는데요. 송파구가 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여기에서 조달이 안 되는 부품은 각자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달이 되는 부품은 부품값을 내야 되는데, 자전거 펑크 정도, 펑크가 가장 많은 고장이죠. 펑크는 무료로 해줍니다. 자, 이곳이 삼전도비입니다. 자, 삼전도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조선 인조 시절 1636년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남한산성, 그곳에서 1636년에 조선 인조가 청태종의 12만 대군에 포위당한 상황에서 47일 동안 항거하다가 무기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엄동설한 맹추위를 견딜 수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곳에 들어갈 때는 남문으로 들어오고 항복하러 내려올 때는 서문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곳에 들어간 지 47일 만에 항복을 결정하고 항복하러 와서 항복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 삼전도의 치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에는 삼전동도 있는데요. 왜 여기가 삼전도냐? 그걸 설명드리면 과거에 지금부터 5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실은 섬이었습니다. 부리도라는 섬이었고요. 부리도의 북쪽에 신천강이라는 한강의 지천이 흐르고 있었고, 부리도라는 섬에 남쪽에 송파강이라는 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잠실은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뜰부자, 마을리자, 섬도자, 물 위에 떠있는 섬마을이다 해가지고 부리도라고 했는데요. 부리도라는 섬, 즉 잠실이란 섬 북쪽에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한 신천강이 있었고, 잠실이란 섬의 남쪽에는 한강의 본류에 해당되는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자, 그 송파강의 이 석촌호수 이 자리가 원래 송파강 자리입니다. 원래 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었던 송파강 자리가 지금 석촌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을 개발을 하면서 이 잠실이란 섬의 남쪽에 있는 송파강 중에서도 석촌호수만 남겨두고 좌우로 다 매립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바람에 송파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한강의 본류 지위를 상실했고, 또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만 남겨놓고 송파강의 나머지 구역을 매립하다 보니까 잠실이라는 섬이 자연스럽게 육지가 된 겁니다. 육지. 그리고 잠실이라는 섬의 북쪽에 있었던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1971년 어떤 연도냐?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1971년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창립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400여 년 전 병자호란 당시에는 이곳 석촌호수 자리가 한강에 본류했던 송파강이다 보니까 송파강 중에서도 석촌호수 이 지점에 삼전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내리는 그러한 포구를 나루터라고 하죠. 삼전 나루. 그래서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이 한강에 본류인 송파강의 삼전 나루에 나와가지고 큰 단을 쌓아놓고, 그 단 가장 높은데 청나라 청태종이 앉아있고, 그 땅바닥에, 저 멀리 땅바닥에 조선 인조가 치옥에 항복을 하는데요. 그 항복할 때 309고두례의 예법에 따라서 치옥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309고두례. 왜 그러냐?
석삼자, 절배자, 아홉부자, 두드릴 고자, 그 다음에 머리두자, 두드릴 고자. 그러니까 절을 3번을 하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땅바닥에다 머리 이마를 3번씩 부딪혔다. 그게 3배 9고 두레의 예법에 따라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최근에 개봉됐던 남한산성, 수년 전에 개봉됐던 이병헌 씨와 김윤식 씨가 주연했던 그러한 남한산성 역사 영화에도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청태종은 조선 인조에게 항복을 받은 다음에 강요를 했습니다. 청태종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우라고. 그래서 만든 비석이 바로 이 청태종 공덕비입니다. 공식 명칭은 청태종 공덕비인데요. 우리가 흔히 삼전도비라고 하죠. 삼전도에 세워진 비석이다 해서 삼전도의 치욕을 상징하는 삼전도 비석인데요. 자, 보시면 높이가 약 한 4, 5m는 됩니다. 5m 정도는. 그리고 비석의 앞쪽에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만주어, 그 다음에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의 몽골어 로 비문이 새겨져 있고요. 이 비석의 뒷면에는 전통 중국의 왕조인 한족의 한자어로 또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전도비 청태종 공덕비의 전면부 앞면에는 만주어와 몽골어로 비문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한자어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삼전도비는 3개 국어로 새겨져 있는 비석이 청태종 공덕비라고 칭하는 그 삼전도비고, 설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 인조도 청태종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요. 이 비문을 작성했던 이 청태종을 찬양하는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여기다 비석을 새겼을 거지 않습니까? 그 비문의 그 청태종 찬양 글을 쓴 사람은 그 치욕의 글을 썼다 해가지고 자신의 스스로의 손을 잘라버렸다, 이런 설도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의 카카오톡의 프로필의 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우둔한 사람을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대응 요령을 아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굳이 경험을 안 해봐도 실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즉 보통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만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둔한 사람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의 메시지를 제가 책에서 봤던 가슴 공감되는 문구가 있어서 그걸 메시지로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는 이유는, 이러한 400년 전에 치욕의 역사가 발생된 이유는 우리가 나라가 부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타산지석, 그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좋은 역사뿐만 아니라 이처럼 삼전도비 같은 치욕의 역사도 여기에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삼전도비가 바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가 있습니다. 자, 비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또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북동쪽을 보면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도 바로 이곳 삼전도비에서 북동쪽으로 약 70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자, 동호 북쪽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이곳 삼전도비에서 불과 북동쪽 방향으로 70m 지점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이곳 삼전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가 대략 한 5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리고 비석을 받치고 있는 기단은 두 개입니다. 기단은 두 개인데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삼전도비라는 안내 표지판과 그 다음에 삼전도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동시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삼전도비라는 안내문과 삼전도 비석을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삼전도비, 서울 사적 제101호 인조 14년 1636년 봄 조선은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자는 후금의 요구를 물리쳤다. 국호를 대청으로 바꾼 청태종은 이윽고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항거하다가 당시 한강 나루터였던 삼전도로 나와 청태종의 신하가 되는 의례를 거행했다. 인조 17년 1639년에 세운 삼전도비의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이며 이러한 치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로 몸돌을 세우고 그 위에 머릿돌을 용 모양으로 장식했다. 몸돌 앞에 청에 항복했던 상황과 청태종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만주 문자와 몽골 문자로 새겼고 뒷면에는 한자로 새겼다. 그러니까 앞쪽에 왼쪽은 만주 문자, 앞쪽에 오른쪽은 몽골 문자, 뒷면에는 한자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3개 국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 옆에는 작은 크기의 받침돌이 하나 남아 있는데 빈 받침돌이 왜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받침돌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는 더 큰 비석을 세우라는 청의 요구 때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오른쪽에 있는 받침돌이 더 작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걸 보고 이걸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자, 받침돌이 비석이 비어있는 받침돌 크기가 더 작고 저 비석이 세워진 받침돌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청태종이 이제 조선 인조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강요를 했겠죠. 공덕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황 진행된 걸 지켜보니까 받침돌이 작다. 그렇다는 것은 비석도 작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비석을 세우라라고 요구해서 먼저 만들었던 작은 크기의 받침돌은 이렇게 그냥 사용을 안 하게 된 거고 더 큰 받침돌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더 큰 비석을 세운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동시에 보여드리면, 자, 동시에 이게 앞에 있는 게 비어 있는 게 더 작고 저 멀리 있는 게 더 큰 겁니다. 자, 동시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 육안으로는 크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비어 있는 받침돌보다 비석이 세워진 받침돌이 약 한 30% 정도 커 보입니다. 30% 정도. 저의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청태종 공덕